저는 클라우드 사업부 기술팀을 맡고 있는 양수현 상무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사례는 저희 삼성 SDS가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고군분투를 하였고 그 결과로서 통합 운영 자동화를 하게 되었는지를 사례 위주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가 오전 키노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얘기를 잠깐만 SDS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DS는 아시는 것처럼 IT 인프라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을 아우르는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시기에 SDS는 데이터 센터, 대규모 IT 장비, 그다음에 SI 프로젝트 등을 많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추가드리고 싶은 저희 SDS의 면모입니다. 저희 SDS는 테크토닉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와 다양한 미덕을 통해서 사내외 엔지니어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기술 활용 사례 등을 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AWS 유저 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덕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작년 세계 AI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는 SDS의 사이다 팀이 출전을 해서 한국팀 최초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그로 인해서 AI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DS는 기존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드릴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도 또한 그런 신기술 대응의 하나의 사례이고요. 최신 IT 운영 트렌드인 SRE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이커머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그 시장이 리테일 시장이고요. 리테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이커머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테일 시장을 잠깐만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전 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빠른 속도와 더불어서 그 제품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이 폰들도 보면 제조사도 다양하고 고급형, 보급형, 저가형 많은 종류들이 있고 그 제품들이 또한 빠르게 출시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할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 작년 광군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 거래량이 28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리테일 시장의 핵심 유통 채널이 이커머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시스템은 말씀드린 시장의 변화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이커머스 시스템을 세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카탈로그들도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를 갖추어야 하고 주문, 결제, 배송 이런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이벤트 전후로 트래픽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평상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IT 인프라 등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또 절감을 위해서 축소가 적시에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커머스 시스템이 글로벌 서비스를 특히나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국가별 언어, 판매 정책, 규제, 법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을 가능해야 하고요. 특히나 결제, 배송 등을 위한 로컬 파트너들과 연결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전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커머스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의 상황을 한 페이지, 원 페이지 요약을 해보면 저희 고객은 기존에도 이커머스 시스템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상용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운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오픈 소스로 커스터마이징을 원활히 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가별로 조직과 프로세스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고객은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신속한 글로벌 확산 배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고객의 간절한 희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니즈를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고객이 저희한테 던진 요구사항은 SDS가 AWS 클라우드 상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원했고요. 그 업무들을 들여다보면 비단 인프라 구축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성 배포,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주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이커머스 시스템은 글로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결제, 배송, 고객센터 등이 모두 로컬 파트너들과 연계를 통해서 연결성을 가져가야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종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원활한 커스터마이징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러 오픈소스 중에는 저희가 그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픈소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측면에서도 고객의 시스템 운영팀인 미국 팀과 인도에 있는 메인 개발자 조직이 있었고요. SDS는 한국에서 이런 세계 권역의 세계 조직 이상이 협업을 해야 하는 글로벌 협업이 필수적인 그러한 업무 환경을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은 국가별로 론칭이 되기 때문에 국가별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구성, 앱 배포 운영과 국가별로 매일 반복적이고 배포가 분번하고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는 고객과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하였고요. 저희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돌입을 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 프로세스를 봤을 때 기존 프로세스는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설치, 어플리케이션 배포 이 영역별로 서로 상이한 팀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상이한 팀들은 서비스 리퀘스트 SR이라는 업무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로도 상당한 부분 수작업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구축과 검증이 연결성이 없이 수작업이 있었고 다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해 보건대 대략 한 11주 정도가 저희는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은 데밥스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이 데밥스에 의해서 상이한 팀을 하나의 원팀으로 그로 인해서 SR을 없앨 수가 있었고 각 영역별로 상당한 부분의 수작업들을 대부분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을 통한 스크립트 작업으로 구축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까지를 모두 자동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4주 과정을 2주로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도 수작업의 어떤 설치 부분을 앤서블 스크립트를 통한 설치, 검증, 그리고 국가별 설정을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통해 2주를 1주로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크립트 작성과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를 적용을 하여서 상당 부분을 줄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 예상했던 11주 대비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이라는 노력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저희가 기대했던 만족도는 높지를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고객의 만족 수준은 굉장히 저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현행 2주 정도의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배포 기간을 이제 제시를 하였을 때 고객은 단 이틀 만에 하나의 국가가 런칭이 될 수 있는 배포 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개발팀이 인도에 있고 시스템 관리팀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이런 개발팀의 요구사항이 한국에 있는 데밥스 조직에서 신속하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그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객이 제시한 두 가지 크게 개선 사항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지금 2주가 걸리고 있는 부분들이 단 이틀로 이제 단축이 되기를 원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데밥스 체계를 통해서 스크립트가 자동화는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분석컨대 이 스크립트는 여전히 국가별로 서로 다른 스크립트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 스크립트는 국가별 서로 상이한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의 상황이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이 레파지토리에는 QA 환경, 스테이지 환경, 프로덕션 환경들이 또다시 상이하게 작성되고 저장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또 한 번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환경에서도 설정과 관련된 것들이 스크립트 기반의 레파지토리에 저장되는 구조와 DB 설정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지는 이렇게 이원화된 설정 관리들이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반복과 불일치와 표준화 미흡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관리가 어렵고 변경 시 많은 작업과 시간을 필요로 한 요소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크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던 글로벌 협업의 문제인데요. 대규모의 인도에 있는 개발팀과 소규모의 한국에 있는 데밥스 팀 간에는 권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자들이 시간대가 다른 야간 시간대에 한국 시간으로 야간 시간대에 업데이트한 정보들이 개발팀 전용의 어떤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어진다면 또 그 다음 시간대에 한국에 있는 데밥스 팀이 데밥스 팀만의 레파지토리에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변경 상황 공유 부분이 부족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신속 대응이 불가하다는 저희는 상황을 또 다시 한번 깨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두 가지 문제점, 배포에 있어서 리드 타임을 줄이고 글로벌 협업에 있어서 원활한 체계를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SRE라고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신뢰성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SRE의 핵심 원칙과 주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추가로 저희한테 가장 시급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키워드는 스크립트 표준화 및 통합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 고도화, 개발팀 대응체계 개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키워드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스크립트 표준화 및 통합관리 부분은요. 이미 QA, 스테이징, PRD 각각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와 앱 배포에 있어서의 스크립트 표준화는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단일 표준으로 되지는 못한 상태였고요. 또한 더불어 그 표준화된 내용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버킷에 저장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국가와 상관없이 그 해당 리전의 통합 원 레파지토리를 저희는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와 서로 다른 DB와 설정 정보들조차도 하나의 모든 레파지토리에 모든 리전에 있는 국가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 어떠한 설정 정보라도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영역만 나누는 그런 심플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배포 라인의 고도화인데요. 파이프라인의 고도화인데요. 많은 부분이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미 빌드, 배포, 검증 부분은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가장 난해하고 데브옵스 팀의 리드 타임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그 빌드가 일어나기 전에 설정하는 정보들의 구성들입니다. 이 설정 정보는 많은 국가와 환경을 제너럴하게 커버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이 변수화되고 그 변수를 기반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전히 그 변수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매뉴얼하게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머릿속에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정들을 변수화를 하였고요. 그 변수화를 통해서 저희는 코드화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화를 통해 전 과정이 배포 라인 자동화로 이어지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효과는 비단 서비스 A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서비스 B, C가 나오더라도 신규 서비스용의 파이프라인이 자동 생성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장된 변화된 부분들은 버킷에 업데이트됨과 동시에 수분 내에 자동 트리거링이 되어져서 저 파이프라인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게끔 자동화를 시키는 과정까지도 저희는 연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팀의 대응 체계 개선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저희가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측면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운영 측면에서의 24시간 7 운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하였고요. 개발 측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조직 간의 글로벌 협업이 가능한 글로벌 팀에 가장 익숙한 툴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라를 통한 이슈 관리, 슬랙을 통한 실시간 소통, 컨플런스를 통한 업데이트된 정보 공유들을 즉시 도입을 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고요. 운영 측면에서도 미국과 인도, 한국이라는 서로 상이한 조직이 타임존을 달리하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 시간대에 특정 권역의 데브옵스 팀이 전 권역의 운영을 책임지는 Follow the Sun 모델을 저희는 적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툴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어떤 권역이든 어떤 시점이 되든 지연 없는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비로소 SRE를 통한 개선 결과를 요약을 하면요. 표준화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단일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져서 스크립트의 관리에 단순화를 첫 번째 저희는 구현을 하였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의 전 단계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배포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리드타임 이외에는 배포되는 신속성을 저희는 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포가 진행되는 과정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부분이 발생을 할지라도 그 오류 내용은 슬랙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들의 실시간 공유가 되어지고 그 실시간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해당 역할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또다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일 레파지토리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레파지토리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오토 트리거링 되어 또 다른 배포 파이프라인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이러한 빈틈없고 심리스한 사이클을 형성하는 체계를 저희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생을 하였고요. 고객의 이제로부터는 만족된 결과를 피드백을 저희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은 단 이틀로 줄어든 어플리케이션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의 미국과 인도에 있는 각 조직들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대응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특정 리전 하나에 대한 이런 구축 운영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고객은 특정 리전 이외에 다른 기존 리전, 새로 확산되어지는 새로운 리전까지도 저희의 이 SRE 모델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을 하고 기존 리전과 신규 리전조차도 이 모델로 확산해 줄 것을 결정을 하였고 그 일을 지금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SDS의 SRE 모델에 대해서 단 하나의 장으로 함축적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클라우드가 되더라도 그 클라우드의 결과물들이 인프라가 되었던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앱이 되었던 그 결과물이 신속하게 체계하에서 구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포 자동화라는 SRE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그 체계에 의해서 빠른 배포가 가능해졌고요. 배포된 결과물로부터는 실시간 로깅 정보와 모니터링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정보들은 언제든지 관련 조직에 얼러팅이 되어져서 얼러팅을 받은 유관 조직들은 바로 오류와 추가 보완들을 실시간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실시간 적용된 내용들은 또다시 싱글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건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오토 트리거링이 되어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스크립티드 된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또다시 보정되고 수정된 결과물이 다시 배포되어지는 이러한 완전한 사이클을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 SDS의 SRE 플랫폼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고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SRE 체계에 완성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부분들이 더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SRE를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적용한 SRE 외에도 저희가 적용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아직도 저희한테는 남아있고요. 그 고도화된 체계로 더 많은 서비스에 이런 체계를 확산하는 숙제가 저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간략하게 SRE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더 데모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대시보드와 배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의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배포 툴은 젠킨스라는 툴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쓴 이 배포 툴은 컨코스라는 오픈 소스이고요. 저희가 이 컨코스를 쓰게 된 것은 비단 어플리케이션 배포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미들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배포 관리를 하고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컨코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화면은 EU 리전의 QA 환경을 구성하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EU의 인프라와 미들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고요. 두 번째가 DB의 설정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배포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두 개와 밑에 하단 부분들은 국가별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처럼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그 각각의 나라에 맞게끔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되게 되겠습니다. 요 이후로 제가 설명드릴 데모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저 인프라와 미들웨어의 배포, 두 번째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배포, 마지막으로 하나의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와 미들웨어에 대한 배포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인프라와 미들웨어를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은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거미줄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저 윗단에 있는 탭을 따라가 보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인프라 배포, 그리고 여러 오픈 소스의 미들웨어와 DB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든지 레디스라든지, 그리고 이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모니터링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인프라와 미들웨어 배포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탭을 누르면 각각의 적합한 배포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각각보다는 저 all이란 영역을 통해서 모든 인프라, 모든 미들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라인 수만큼이 배포를 해야 하는 미들웨어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를 보면 다양한 미들웨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탭에 있었던 것들이 종으로 다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기에 PostgreSQL, Redis, ELK 이런 여러 오픈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PostgreSQL을 배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approve이라는 승인 과정을 첫 번째로 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가는 잡은 deploy start라고 해서 설정 정보를 수집해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정 정보들이 수집이 되면 실질적인 deploy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 deploy가 끝나고 나면 바로 슬랙 완료 내용이 완료 알람이 슬랙을 통해서 데브옵스 팀에 또는 데브 팀에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PostgreSQL의 경우는 간단한 파이프라인으로 배포까지가 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미들웨어나 DB의 경우에는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여 그 후속을 또 매뉴얼리 뒷처리를 하지 않고 필요한 후속이 있다면 그것 또한 파이프라인의 뒷부분에 잡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로 엔진엑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엑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두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엔진엑스의 후속 작업은 스모크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적인 일부 스트레스를 줬을 때 부하의 성능치를 뽑아낼 수 있는 이 스모크 테스트가 필요했고요. 또한 로그 백업이라는 요 과정도 타스크로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는 인지를 했고 요 타스크조차도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의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앞에, 중간에, 뒤에 얼마든지 붙여서 전 라인이 자동화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한 이커머스 시스템은 한 3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스토어,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뭐 프라이싱, 쇼핑, 카탈로그, 오더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QA 상태에서 빌드가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이 디플로이가 되고 QA에서 디플로이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스테이징 후에 디플로이가 되고 스테이징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 이렇게 디플로이 되어지는 과정까지도 전체 라인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두가 오토메이티드 되게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들웨어 하나를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 데모가 레디스에 대한 그 배포였는데요. 앞 화면이 약간 조금
준비했던 거 화면이 조금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레디스라는 탭을 가서 실제적으로 디플로이라는 타스크를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디플로이라는 타스크가 구동이 되어질 때 여기에 네,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스크립트와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되면서 오렌지색의 실행 단계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레디스 디플로이라는 타스크가 실행이 되어지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된 다음 잡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면 그 다음 파이프라인이 작업이 연계되어져서 자동으로 타스크가 수행이 되어지게 되고요. 시간을 두게 되고 나면 이 타스크들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타스크들은 그린색으로 다 완료된 상태를 나타나게 되고요. 일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그런 과정들이 데브옵스 팀의 원인 분석을 요하는 그런 단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 타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데브옵스 팀들이 들어가서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 타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빨갛게 적색 알람이 떴던 부분들을 데브와 데브옵스 팀이 원인 분석을 위해서 들어가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정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표시가 되었고, 요 내용들은 데브옵스 팀이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레디스를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레디스 배포를 실제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레디스를 배포하기 위한 과정을 트리거링을 시켜서 실제로 배포를 했을 때의 내용들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완료되어지는 과정.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전시 세션이나 또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